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TV입니다. 세월호도 이제 4주기, 4년이 흘렀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4년이 흘렀을 때, 저는, 그래도 앞으로 몇 년만 더 흐르면은 이 진실이 밝혀지겠다라고 했는데, 참, 지금 15년, 흘렀는데도, 모든 증거와 자료가 나왔는데도, 어떤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글로벌 엘리트들, 참 바바라 부시 여사가 뭐 92세로 타계를 했는데요. 92세면은 이제 10일이죠. 9 더하기 21. 어, 그 알리스타 크로울리의 딸이라는 또 소문이 있어서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세상은 사타니스트들에게 놀아난 것이다라는 게 또 나온다. 요것은 이제 뭐 피자게이트하고 관련돼 갖고 많은 증거들이 속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턴오프 TV가 아무래도 나중에는 이제 뭐 진실로 밝혀져 갖고 뭐 놀래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좀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진실이 될 그런 공산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좀 음모론 쪽으로는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최소한 이런 것을 공부를 하거나 최소한 한번 수비학이 무언가 정도 한번 검색을 하고 나서 말을 하셔도 하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뭔가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되느냐? 여러분, 이게 101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101 101. 요거 저 어떤 빌딩에서도 101 써서 매트릭스에서도 이제 어떤 빌딩이 폭파되고 할 때 이제 101이라는 번호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꼭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 하여튼 101은 일루미나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숫자다. 요게 이제 뱀의 눈을 형성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 0이 탈락이 되면 이제 11이 됩니다. 뭐 데이비드 록펠러가 사망한 날이 그 나이가 101이죠. 101세죠. 근데 제가 7개의 심장을 갈아치웠기 때문에 711이 된다. 죽어서까지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보고 싶어한 그의 마음이 보이는 것은 아닌가. 세월호 기울어져 침몰하기까지 도주한 선원과 무능한 해경의 민낯을 새기다 숨막혔던 사람들의 목소리 나는 꿈이 있는데 라고 이제 어린 학생이 말을 했고요. 한겨레 20일에 입수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2015년 5월, 여기도 이제 2015년 5월이면은 13이 보이는데요. 세월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세월호 기록팀을 구성했습니다. 진실의 힘 조용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이런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겨레 힘가 쭉 나오고요. 20일은 777이에요, 뉴월드 오더. 그놈들이 21세기에는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한겨레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진실을 보면, 그저 과정에서 한국기자상과 민주언론상을 받았습니다. 15만 장 가까운 기록과 3TB라고 했는데, 이거 15-3 하면 18일 갖고 666 나오고요. TV가 아마 22일 겁니다. 22. 이거 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벳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전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가 프리메이슨이었다라는 게 유명한데, 피타고라스 숫자 차함표라고 있어요. 피타고라스 숫자 치환표. 이게 피타고라스 숫자 치환표 치시면은 뭔가가 나와요. 알파벳의 나열로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알파벳 나열한 숫자대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TV는 22입니다. 2. 그러면 제가 항상 같은 숫자의 번복은 11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311이 나오는데, 여기 또 700쪽에 또 711이 나올 수 있고,
뭐 15만 장 삼하면 뭐 아까 말대로 18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311과 711이 나왔다. 이거 요 2니까 322, 창세기 3장 22일이라는 창세기 3장 22, 322가 나온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이게 7을 받아요. 그래서 777이 됩니다. 뉴월드 오더. 그래서 21이죠. 37에 21. 한겨레 21은 세월호 그날의 기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책에 모두 담지 못한 이야기를 너희 앞으로 4주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진행한 5, 6, 7, 8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참 세월호에서 있었던 것 중에는 좀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2014년, 이게 자꾸 왜 올라오지? 2014년 모르겠고요. 8시 49분. 8시 49분이라 그래요. 8시 49분. 그러면 20일이 나오죠? 20일. 4월 16일. 요건 4 더하기 1 더하기 6 해서 10일 나오고요. 20일 나오고요. 공 탈락 때문에 13이 나옵니다. 수비학적으로. 원어원 101분을 지원했다는데 이것도 10일 나오고. 제가 여태까지 수비학들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열된 숫자만으로도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 수비학이라는 것은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의도가 되든 안 됐든 하여튼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쭉 보인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게 101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열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일루미나티 101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고 봐도 다 못 볼 정도의 자료가 나옵니다. 그거를 여기서 하루에 다 말씀드린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전 10시 30분 13 세월호 침몰했다. 세월호는 침몰했다. 배가 기울어진 8시 49분부터 101분. 이 전부 다 20일, 10일 이렇게 나와요. 구조된 인원은 172명, 해경 헬기 세대가 35명, 1, 2, 3정 선원 17명을 포함해 79명을 태웠다 그러는데, 요 앞으로 나오는 계속 1, 2, 3정은 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 79명 태웠다. 10시 전에 도착한 어업지도선과 어선이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 58명. 58은 13이죠. 구조했다. 그리고 304명이 희생했다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 304명이 희생됐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322명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출을 안 했다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더 원한 것은 아닌가. 어쨌든 이 돌아가신 분들의 수의 합이 7인데, 뭐 대통령 7시간 뭐 이런 게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국은 일단 배제를 하고, 외국에서는 어떤 인신제사와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보입니다. 이 세월호. 이거는 좀 제가 그 세월호 일어나기 11달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유람선을 침몰시켜서 더 많은 공포를 자아내고 컨트롤 하겠다라는 영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다 캡처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외세의 어떠한 힘도 작용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것도 뭐 전부 수비학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그날 101분 기록을 144쪽에 걸쳐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9죠. 앞에 공탈락하면 11이잖아요. 그럼 911이에요. 그 알리스타 크로울리가 하는 말이 거꾸로 해서 읽게 해라, 위에서 아래로 읽게 해라,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읽게 해라, 뭐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뭐 자신 나름대로 뭐 수비학을 떠나서 이제 약간 그 코드식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히든 메시지로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몸이 뜬 채 바다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이것이 어떤 충돌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튕겨나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임팩트가 발생하려 그러면 상당한 좀 다른 패턴이 보였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자꾸 그 지속돼서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배가 자연으로 기운 것은 8시 여기 배가 요 자연으로 기울었다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좌로 180도 돌아서 침몰했다라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제 생각이지만서도 배가 그 기웅 쪽 특정 지역에만 카메라가 찍고, 그때 뭐 살짝 그 바닥에 이런 파공 보이는 쪽은 최대한 안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 생각이지만서도. 8시 49분은 2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뉴올드오더 777-37에 20일이니까 다른고 양선진 실종 교사의 학생들은 식당 가로에서 소파에 과자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배가 왼쪽으로 확 넘어갔다. 양선진 교사의 몸이 붕 뜬 채 안내 데스크 옆 로비 출입문을 통과해 가판 밖으로 바다로 떨어졌다. 소파에 쉬고 있던 화물차 기사 김상길 씨도 밖으로 튕겨 나갔지만 가까스로 가판 난간에 매달렸다. 근처에 있던 학생 몇 명도 출입문 밖으로 떨어져 난간에 부딪혔다. 뒤어 날아든 소파에 깔릴 학생은 가판에 정신을 잃었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봉을 잡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2분. 자, 여러분 101분 동안 계속 기다리라고 말만 한 거예요. 이게 101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면은 2시간 가까이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충분히 진짜 뭐 열심히 구출에 전념을 했다 그러면 몇 분 만에 다 탈출이 됐을 정도로,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좀 외국의 해양 관련된 사람들도 이거는 일부러 고의적인 게 너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봉을 잡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이거 지금 뭐 수비학적으로 보면 8시 50분 안내 데스크에서 여객 부 선원 강 생존이 여객 구역을 대상으로 선내 방송을 했다. 승객들은 움직이지 말라고 서로의 주의를 주며, 이때 뭐 세월호를 이제 출발할 때 출발하지 말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운전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는 이분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참 여러분들 배가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났는데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갇힌 곳에서 뭐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4층 선미 안내 방송이 끝나자 학생들은 심각해졌다. 여기 SP-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것은 아까 전에 피타고라스 숫자 치안표를 보시면 된다. 그러면 S가 1이고 S가 1이고 P가 7입니다. S가 1이고 P가 7. 그러면 21이 나오는데 3, 7에 21. 왜냐면은 이게 뭐 1은 그냥 뭐 날아가는 거고, 객실에 있던 단원고 김시현 학생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이 담겼다. 8시 56분 811로 나오는데, 이런 11 이런 상황에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뭐야? 그러면 죽는 거야. 자기들끼리 나오고,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 지하철도 그러잖아. 안전하니까 조금만 있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조금 있었는데 죽잖아. 나머지 나간 사람들은 살고. 구명조끼 미리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은 투명 봉투에 든 구명조끼를 꺼냈다. 4층 우연 쪽 복도에 있던 학생들은 4층 중앙홀로 구명조끼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명조끼 제조연들은 1997년생 아이들이 자기 나이보다 오래된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했다. 이게 어떤 수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1994 1998 아마 이게 지금 23이라 그러는 것은 뭐 9월 23일날 뭐 큰일이 벌어진다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아무튼 4, 5, 6, 7 한 3년 정도 더 오래됐네요. 배가 기울어지면서 바다와 가까워진 자연 쪽 학생들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최덕하 학생이 그랬다. 그는 전남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119도 이제 911이죠. 살려주세요. 세월호에 보낸 첫 번째 구조 요청이었다. 8시 55분. 기관장 빨리 튀어 올라와. 5층 조타실. 선장 이준석 은 선장실에서 바지를 갈아입다가 그만 문 쪽으로 넘어졌다.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와 조타실로 들어갔다. 이것은 좀, 이거를 저 재판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와 조타실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갖고 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여러 장을 말려요. 팬티만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돈을 말려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 이 돈을 준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이 물에 젖은 돈이. 제 생각으로는 어떤 뭐 돼지 콧구멍이든 입에 이 돈을 꽂아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 왜냐, 이 선장하고 나누기로 한 거지. 그러한 돈을. 제 생각입니다. 아직 엔진 돌아가고 있어? 빨리 스톱 엔진 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엔진 얘기를 했을까? 지금 엔진 얘기하기 전에 한 여승무원이 그 엔진실로 들어가서 무슨 페인트 칠한다 그랬는데 그 페인트가 무엇일까? 어떤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은 아닐까? 뭐 그 9.11 테러에서 사용된 뭐 테르밋은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요. 8시 55분이라 그랬는데요. 요것은 9, 10,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42 생존, 조타실에 앞에 설치된 VHF. VHF는 어떻게 될까요? V가 4, H가 8, F가 6, 이렇게 되네요. 사고 해역은 VHS가 아닌 진도 VTS 관할이었지만 그는 사고 발생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않은 채 호출부터 했다. 저기 해경에다 연락 좀 해주십시오.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가 넘어가 있습니다. 지하기관실 전화소리가 크게 울렸다. 조기수 박성용이 전화를 받았다. 기관장 박기호 54 생존이었다. 기관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탈출해 빨리 튀어 올라와. 기관장 박기호는 선장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부 선원에게 탈출 지시를 내렸다. 8시 55분경이었다. 선원들은 3층 기관부 객실 복도로 올라갔다. 박기호도 조타실에서 나와 그곳으로 향했다. 기관부 선원은 승객이 퇴선할 경우 구명 뗏목과 구명 슈터 미끄럼틀을 바다에 내릴 의무가 있었다. 자, 이거 하나도 지금 한 게 없어요. 의도가 있다라는 거겠죠. 나는 꿈인데. 세월호 4층 9시 14분. 이거는 존 포데스타가 14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세월호가 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서 B는 이거 참 요게 B는 A, B, C, D 할 때 두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1+1인데 앞에 6이 있죠. 근데 업사이드 다운은 911이 되고 그런 게 있다. 911은 어떤 first flag의 완성, 처벌의 완성을 뜻합니다. 9시 14분, 이것도 계속 이제 그 14가 나와요. 요 14가 앞에 이거랑 더해도 또 14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수로. 존 포데스타, 그 피자게이트로 유명한 존 포데스타하고 14라는 거 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존 포데스타가 이제 물고기를 손에다 그리고 14라고 쓴 게 나옵니다. 이 물고기를 왜 그렸을까? 왜 자꾸 세월호가 생각날까? 뭐 여러 가지. 나는 꿈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너무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1,000명은 잘못된 숫자지만서도 상당한 피해를 좀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헬기 511호 5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뭡니까? 7 아닙니까? 711 711 뭐 하여튼 7이 나오고요. 9시 26분 부기장 김태우 눈앞에 40도 길어진 거대한 여객선이 보였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45도는 9고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승객들 대부분은 선장과 배 안에 있음. 목표 해경 상황실이 확인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 없는지 부기장 김태호가 말했다. 해상에는 지금 인원이 없고 그 순간 세월호 선미에 솟아있는 연돌 굴뚝역 계단에서 주황색 물체가 움직였다. 헬기가 천천히 선체로 다가갔다. 감사합니다. 헬기에 올라타자마자 여성은 경황된 모습으로 울먹이며 말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처음 구조된 사람의 첫 마디였다. 곧이어 맨발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50대 남성이 헬기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세월호 3층 주방에서 빠져나온 조리부 선원 김모 생종과 조리장 최이었다.
그들은 작업용 흰색 목장갑을 끼고 흰색 조리복을 입고 있었다. 비상 상태에서 조리부 여객부와 함께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임무를 맡지만 두 사람은 먼저 탈출했다. 사전에 뭔가 뭐 이렇게 탈출을 어떤 의도하지 않았다면 힘들 텐데요. 세월호 사층 객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학생 20여 명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벽에 등을 기대 앉아 있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건 모두 학생 덕분이었다. 9시 5분부터 요거도 14인데 존 포데스타가 자꾸 떠옵니다. 학생 주변 객실에 6개를 차례로 들어가 침대 밑에 구명조끼를 복도로 던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놈들이 상당히 세월호에 어떤 그 공을 들였다. 어떤 그런 한국은 일단은 빼고 외국 외세가 이런 어떤 그 인신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요. 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먼저 일어선 학생은 6명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움직이기를 두려워했다. 가파른 복도로 올라가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고소공포증 때문에 포기한 학생도 있었다. 아무래도 나는 못하겠어. 다음 지시를 들을게. 결국 그 학생은 탈출하지 못했다. 참 미치겠네. 위급한 상황에서 2분 22초 전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1111이죠. 1111은 이거 너무나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 1, 2, 3정은 6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2, 3정 나올 때마다 그냥 666이 계속 되는 겁니다. 500m 6에서 5면은 11 아닙니까? 이 자식들 이거 또 연결이 되는구만. 왜 안 나오지?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고. 이게 뭐 대원 13명 가운데 단 2명이 탔다. 구명보트가 세월호를 향하는데 해경 본청 상하실에 1, 2, 3정 조타실로 전화했다. 9시 36분이었다. 여기서 이거 계속 뭐 특정 그 번호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김경희,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헬기가 저쪽 위에 있는데 계류할 수가 없네요. 현재 사람들이 해경본청 영상 시스템 작동 안 됩니까? 구명벌 투하도 없는데 현재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헬기 쪽에 문의 좀 해보랍니다. 아마 안에 있는가 봅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위급 상황에서 해경본청 상황실은 무려 2분 20초나 현장 지휘관들을 붙들고 꼬치꼬치 보고를 받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끝이었다. 승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대공 마이크로 퇴선 방송을 해보라는 지시는커녕 군명 뗏목이라도 터트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되는 걸 넘어서 고의적인 학살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월호 3층 우연 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조리부 선원이 상씨가 기관부 객실 복도로 굴러떨어졌다. 또 다른 조리부 김씨도 떨어져 전기창고에 부딪혔다.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신음했다. 기관장 박기호는 3등 기관사 이수진의 방에서 캔 맥주를 가지고 나와 1등 기관사 손지태와 한 캔씩 마셨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고 난리, 이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캔 맥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사전에 뭐 이런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고서야 이렇게 한가하게 캔 맥주를 마시면서 놀 수는 없습니다. 헬기 소리가 우연 쪽에서 들리자 이수진은 승객들이 있는 쪽부터 구조를 시작하고 있나 보다. 이쪽까지는 못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울었다. 기관장 박기호가 입을 열었다. 일단 나가보자. 혼자 나가면 떨어지니까 위에서부터 손을 잡고 내려가보자. 다친 조리부 선원 2명을 내버려 두었다. 참, 이 정도네요. 3층 좌현 가판으로 나머지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1, 2, 3정 구명보트가 6, 9, 11이네요. 3, 2, 6. 또 10일이 나오고요. 이게 좀 혹시라도 이게 왜 그 써지는 게 어디로 갔지? 이거 쓰는 게 안 되네. 제가 이거를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요거 뭐 누르니까 또 뭔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이게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심각하게 어디를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뭐 이게 계속 6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또 움직이는 바람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한편 3층 로비에 있던 승객들이 술렁였다. 바다 쪽에서 모터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해경 구명보트는 세월호 자연갑판 가까이에 배를 붙였다. 해경 이영래가 난간을 넘어 3층 자연 갑판으로 넘어왔다. 눈앞에 3층 로비에 연결된 출입문이 있었다. 그 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나 이영래는 곧장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5층 갑판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가 지나친 출입문 앞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면. 갑자기 교신을 끊고 도주했다. 세월호 5층 조타실 모든 간판부 선원들은 자연 출입문 근처에서 나갈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조타실 옆 윙브라지에 내려온 조타서 박경남은 구명보트를 탄 기관부 선원들을 목격했다. 야, 저기 봐라. 기관부 먼저 탈출한다. 선장과 갑판부 선원도 탈출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게 18일 아닙니까? 9시 45분 666 1123 정도 6입니다. 탈출한 선원들 옆에서 해경 이영래는 구명뗏목 2개를 발로 차서 바다로 떨어뜨렸다. 구명뗏목은 바다와 닿는 순간 자동으로 펼쳐졌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뭐 아까 전에 구명보 이런 게 오래됐다고 하지만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꺼내지 못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시건 장치를 새로 한 것은 아닌가. 별의별 의심이 다 듭니다. 선원 1, 2, 3정 조타실을 오갔다. 세월호 4층 9시 58분. 이것도 13, 20, 13, 그러면 4층. 우연 가판 선수 쪽에 있는 키즈룸에서 한 학생이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를 불렀다. 배가 자연으로 길어지면 4층 중앙홀은 깊은 계곡으로 변한 상태였다. 계곡의 높이가 약 22m. 이거 11이죠. 됐다. 키즈룸에서 출입문까지 계곡으로 변한 중앙홀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곳을 통과하려면 징검다리가 필요했다. 그 디딤돌을 화물차가 기사 김동수 씨와 심상길 씨가 소방호스로 놓았다. 그제야 승객들은 소방호스를 잡고 출입문 쪽으로 간신히 건너갔다. 힘이 부족한 아이들이 20m 아래로 떨어졌다. 몇몇 학생들도 미끄러졌다. 참 이 학생들은 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항공구조사 김재영과 류규석은 5층 중앙난간에서 선미 쪽 3층 난간으로 가기 위해 4층 객실의 창문을 위를 가로질렀다. 스노우 두 변의 해경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창문 아래는 SP3, 이곳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SP 요 숫자가 이게 S가 1이고 P가 7인데 7일은 7이니까 37에 21에서 SP 상문에서 계속 777이 나와요. 777. 그리고 제가 알기로 X가 6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타고라스 숫자 치환표를 보면 A가 1, B가 B, 3이 C, 4가 D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이 쭉 나오는데 여기 6의 숫자가 FOX입니다. FOX 여우. FOX가 666. 이거라고 하시면 돼요. 폭스뉴스를 하고 있죠. 이 폭스뉴스에서 그 유대 무슨 그 희생 제사였다라고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문을 낸 게 있어요. 학생은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해경 오지 않았다. 항공구조사 김재현은 이동할 때 창문을 보지 않아 객실인지도 몰랐고 승객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규석은 단 한 객실만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물살에 밀려 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세월호 4층 10시 13분 이거 거꾸로 읽으면 311이고요. 세월호가 90도 그러면 이게 911도 되고요. 가까이 길었다. 3층은 이미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면 6이 거꾸로 돌면 638에서 666이 나옵니다. 그 4층 4 더하기 3은 7이고요. 좌측 벽도 해수면에 닿았다. 가까스로 SP1 객실에서 탈출한 생존 학생은 선미 출입문 안쪽이었다. 학생들도 파도가 치는 바다로 뛰어내리기를 머뭇거렸다. 그러나 해경은 뛰어내린 학생만 건져내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이 뛰어내렸으면 됐을 텐데 장학생이 보기에 해경은 충분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나왔다 소리치며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이 구명조끼 어깨에 부분을 잡고 보트로 끌어올리기만 했다. 왜 들어오질 않는 거야? 출입문 안쪽 보도에 줄지어 기다리던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파도가 점점 높아졌다.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선내로 쏟아졌다. 학생들은 순식간에 물살에 밀려 배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벽에 있는 핸드레일을 붙잡은 몇몇만 간신히 버텼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 그 숫자를 더 늘리려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이게 너무 의도적이다. 이게 구출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빌딩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뭐 그 소방관이 들어가지도 않고 야 내려와 이러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짠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 지금 한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을 어떻게 또 컨트롤하고자 했던 그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설 학생도 그중 하나였다. 복도에 물이 차오르자 구명조끼를 입은 몸도 같이 떠올랐다. 이제는 천장이 된 우측벽에 머리가 닿았다. 출입문을 빠져나가면 잠수를 해야 했지만 구명조끼 탓에 쉽지 않았다. 이래서 구명조끼를 입으려 는 것은 아닐까요? 수영도 못하게 최대한 물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었고 팔다리를 바다 쪽으로 뻗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이는 해경이 잡아당겨 죽이면을 바라다가 기절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적적으로 빠져나와 바다에 떠 있었다. 자, 이것은 뭐 진짜 학살이라고 봐도 진짜 뭐 큰 그게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그 해경의 대처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곳곳에서 꺽꺽거리는 친구들의 비명 섞인 울음이 들렸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설 학생은 자신이 빠져나온 비상구로 돌아봤다. 항공구조사 권재준이 출입문 바로 앞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항공구조사가 물살에 휩쓸려 들어간 친구들을 구하려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미우연 SP3 객실에서 복도로 나와 대기하던 학생들은 배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 10시 15분까지 1-1-5는 7이죠. 복도에 빼곡히 앉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승희 학생도 친구들과 기다리며 10시 1분부터 101이 또 나오죠. 10시 9분까지 자 911입니다. 우리의 아빠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학생 문자 아빠 걱정하지 마. 구명조끼 입고 난간 잡고 애들 다 뭉쳐있으니까 배 안이야. 아직도 복도. 승희야 밖에 난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안에는 위험해. 움직이지 말해. 안 돼. 너무 심하게 기울어서 움직일 수 없어. 더 위험해 움직이면. 구조 중인 거 알지만 가능하면 밖으로 나와서. 아니 아빠 지금 걸어갈 수도 없고. 얼마나 이게 피가 마르는 일이었겠습니까? 이 부모님들은. 세월호는 무서운 속도로 기울지다가 10시 17분이면 세븐일레븐입니다. 711. 우연 난간이 바다에 닿을 정도로 뒤집었다. 4층. 이게 13이 돼요. 711하고 4면은 13인데 우연객실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은 물이 차오르는다 싶기 무섭게 곧바로 배가 뒤집히는 걸 경험했다. 아이고 참 이제 이렇게 열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911이 되죠. 1, 2, 1, 4, 5, 9, 1, 1, 911. 그리고 또 90% 전복. 이게 일부러 시간 끌다가 뒤로 빠져라고 끝나버리네요. 그러나 여기서 TRS는 뭐죠? T가, 피타고라스 숫자 치환표를 보시면은, T가 2, R이, 9, 그리고 S, 1이네요. 이런 숫자의 조합이 있고요. 아직 잠기지 않은 4층 B19. 객실 창문에 흰색 물체가 여러 번 부딪히고 있었다. 침대용 철제 은색 사다리였다. 박수현 학생이 있던 곳이었다. 탈출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도 두꺼운 창문은 끝내 깨지지 않았다. 이거 지금 해경이 구출한다고 그래서 도끼하고 망치 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때렸습니까? 이거 애들 구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몇 초 후 바닷물에 선수 우연히 세월이라는 글자를 집어삼켰다. 이게 세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울. 어떤 참 여러 가지 의심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승객들을 구하던 화물차 기사 김동수 씨는 어업지도는 점난 201호 고속버트 1, 2, 3정으로 옮겨 탔다. 근데 제가 1, 2, 3정은 6이라 그랬고요. 다 더하면 9가 나와요. 201 더하면. 해경이 맞겠다. 이상병이 있으니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특공대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생존자도 해경이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경은 솔직히 제가 이거 특정 해경까지 뻗은 그런 힘, 참 무섭습니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의 표기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랐다. 피해자가 생존 학생은 익명으로 적었다. 해서 상당히 긴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월호의 어떤 답이라 그럴까요? 답은
이제 카메라를 찍은 각도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좌측으로 넘어졌다는데 그쪽을 솔직히 이쪽 부분을 많이 찍었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쪽에 있는 상황을 많이 보도를 하고요. 이쪽은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온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넘겨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데 엄청나게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과연 이 바다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제 화상 환자가 있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겠죠. 그 제가 영상을 찾으면은 뭐 알려드리든지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빨리 그냥 싹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이 바다에 빠지자마자 엄청난 그 고통의 몸부림을 떠는데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큰 위에서 아래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 바다의 수온이 막 10도라 그랬다면 이 10도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몸이 탈 리가 없죠. 오히려 그 추워 갖고 그 진짜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의 온도인데 왜냐면 사람의 온도는 36.5도인가요? 36.5도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죄송합니다. 36.5도가 맞는데 가끔 제가 혹시 틀린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6.5도인데, 그 10도가 높습니까? 36.5도가 높습니까? 당연히 36.5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상 환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단서예요. 근데 이런 것을 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참, 뭐,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뭐 술집 뭡니까 그 뭡니까 그 성상남 이런 거에만 지금 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그렇고 뭐 그 PD 수첩에 보니까 계속 나오대요.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뭐 이게 진짜 뭐 어떤 외압이 들어간 건 아닌가 아니면은 뭐 검찰도 이 세월호에 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이런 수사를 좀 미연적으로 하나 이런 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걱정이 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 헬리콥터로 이 많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뭐 어떤 그 구조함을 보내는 것을 저지시켰다라는 것은 애초에 구조할 그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세월호는 선수에서 네 번째 창문이 답이에요. 여기 이게 창문이 요쪽에 있나요? 하나, 둘, 셋, 요쯤이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마 물기둥이 한 엄청 올라갔는데 요게 답이다. 네, 이것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월호가 이제 왜 보면은 어떤 기포가 올라오는 게 좀 다른 패턴을 보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있는데 이거 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제가 그 항소를 포기한 걸 보고 2심을 안 가는 그 박 전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그분이 2심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이런 더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것은 그 지금 뭐 24년인가 25년으로서 끝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에서 어떤 나비가 나와요. 모나크 나비라고. 이 모나크 나비로 이용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나비 뭐 전면이 뭐 거울로 돼 있었다며요. 그 뭡니까? 청와대 안에 그 침실이 전부 거울로 돼 있었다. 과연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멤버들은 누구일까? 라고 봤을 때는 좀 고위공직자들일 확률이 높고 이 사람들도 사타니스트들의 마수에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뭐 힘을 실어주면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이 진실이 더 빨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비학을 들고 오면은 어떤 진실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니냐 음모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제 턴오프 TV는
내가 만약에 평평한직으로 주장하면은 다른 주장들이 그 어떤 진실돼 보이지 않겠지라고 해서 평평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기타 꼭 평평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들은 진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것을 또 뒷받침할 것들은 충분히 있다. 참, 뭐, 이것은 제가, 그 어떤 수비학적으로 많이 왜 자꾸 101분이라는 게 나올까, 1, 2, 3정이 계속 이제 나오고, 이런 수비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갖고, 들고 온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세월호 지겹다,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몇 초처럼 흐를 수도 있는 정말 그 끔찍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소수의 그런 권력자, 들의 지금 뭐 현재 거의 나온 얘기가 구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지금 다 좁혀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그 3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계획 하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 한 명도 어떤 그 계획을 살인 계획을 짜고 하면은 그것은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이 300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 미성년자들을 그렇게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글쎄요 그 하늘이 용서치는 않을 겁니다. 예, 인간이 어떤 법적으로 모자란 인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뭐 사탄의 힘, 악마의 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수비학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뭐 테러들이 심상치만은 않을 것이다. 제 바바라 부시가 이제 사망하면서 얘네들이 그 제가 나중에는 한 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 이분은 모든 것을 수비학 갖고만 얘기하시는 분인데 바바라 부시가 이제 죽을 때 그 좀 의미심장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근데 알리스타 크롤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너무나도 얼굴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세월호 얘기를 좀 했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이런 저는 항상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참 이용을 당한 것이다. 지금 심지어는 지금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계속 수비학적인 대입이 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부분도 있고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세월호를 규명하겠다 그랬는데 그 규명하는 사람들의 그 로고가 이렇게 올싱아이처럼 눈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왜 이거를 썼을까 로고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잠깐 수비학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을 의도를 했던 안 했던 또 의도를 한 것도 있고 안 했지만 또 우연치 않게 그게 어떤 힘에 의해서 또 수비학적으로 맞아 들어간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요즘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하고 힘든 좀 그런 상황이어서 정신을 좀 집중하고 못한 점 사과드리고 나중에 또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분이 훌쩍 넘었는데 조만간에 더 좀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오펠 TV였습니다.